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에서 23일 이틀 동안 약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하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에서 28%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목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천명한 감축 목표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기후 대응 이탈 노선을 뒤집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의 선두에 미국이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의 당국자는 야심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보다는 개괄적인 목표 제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일각에서는 감축 목표가 5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의로 미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오는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약 주요 회원국들의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파리협약이 규정한 전세계 감축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의 동참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한편 현지 시간 20일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며, 이보다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에 비해 55%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이제 법적 약속이 됐다면서 기후법안이 향후 30년간 EU를 녹색길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 합의된 기후법안에 따르면 EU 27개국 회원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이는 기존 40% 감축 목표보다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후법안이 발효하려면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환경기후 행동 장관인 주앙 페드로 토마스 페르난도는 이번 합의의 만족감을 나타내며, 유럽 기후법은 앞으로 30년 동안 EU의 기후 관련 입법의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티머란스 유럽 그린딜 부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는 EU에는 이정표로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좋은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날 탄소 감축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는데, EU는 지난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계획을 공개하면서 세계 대륙 중 가장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현지 시간 19일 가디언은 영국은 당장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전하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만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8% 감축하는 현재의 목표보다 더 높은 기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35년까지 78% 감소를 제시한 영국 정부의 법정 기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넘어선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정해 감축량을 36%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50년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면서 2030년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되 2025년까지 감축 목표를 적극 상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NDC 추가 상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고, 또한 한국이 5월 주최하는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에 기후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세계 지도자 40명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청에 응할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19일 러시아 리아 보스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글로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하겠다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신화통신도 21일 하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화상 방식으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휴캠스, KC코트렐, 그린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휴캠스는 2002년 남해화학에서 기업 분할하여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2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사업은 제조업과 부동산업 두 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업을 통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NA 계열의 희질산, 농질산, 초안과 NT 계열의 DNT, M&B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희질산은 글로벌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DNT와 M&B의 경우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기존 질산 공장에 이어 신규 질산 공장에도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유엔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KC코트렐은 2010년 KC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하여 신설되었고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분할된 주식이 재상장되었습니다. 1973년 대기 환경 플랜트 전문업체로 설립된 이래 한국 환경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4년 환경 전문회사로서는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인도, 태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APC 사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인적 분할을 하였으며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향후 미래 사업을 모색하며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사업, 중진류 탈원 촉매 재제조 연구사업, 터널 집진기 연구 등을 수행하며 연구과제 사업화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2003년에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산화에틸렌 유도체, 에탄올아민, 다이메틸 카보네이트,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기타 화공약품 등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아민은 국내 유일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세제 및 유화제의 원료, 섬유공업 분야의 유연제 및 가소제, 가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가스정제 제초제 및 살충제와 유화제의 원료, 수지 및 락화와 페인트 등 코팅제의 원료 외 금속 가공 분야에서 절삭유, 윤활유, 엔진, 냉매유 등의 첨가제와 제약, 시멘트, 첨가제 부문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KC 그린홀딩스, 후성, 세종공업,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에코프로, SCG에너지, 캠트로스 등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식 이슈와 관련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